여러분은 혹시 뇌전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발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어딘가 두렵고 숨겨야 할 병이라는 인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오랫동안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 예를 들어 후기 인상주의 미술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 프랑스 대혁명의 혼란을 잠재우고 유럽을 호령했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리고 인류 역사의 혁명적인 발명품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알프레드 노벨 같은 인물들 역시 뇌전증을 앓았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천재들과 영웅들조차 뇌전증이라는 질환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뇌전증을 여전히 불치병, 유전병, 혹은 위험하고 감춰야 할 병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뇌전증에 대해 얼마나 제한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편견과 사회적 낙인 속에 놓여있던 질환입니다. 심지어 고대 시대에는 신비로운 질병으로 치부되거나 악령이 씌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적절한 치료와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뇌전증은 이제 명확한 원리와 과학적인 치료법이 존재하는 신경계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마치 다른 만성 질환들처럼 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하는 질병임을 의미합니다. 뇌전증이란 뇌 속 신경세포들이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과도하게 방출하면서 의식장애, 경련, 감각이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뇌는 미세한 전기 신호들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작동하는데, 이러한 전기적 활동에 순간적인 과부하가 걸리거나 통제 불능의 방전이 발생하면 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발작만으로 뇌전증이라 진단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발작이 반복될 경우 의학적으로 뇌전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뇌전증은 뇌의 전기적 활동에 일시적인 혼란이나 오류가 생겨 발생하는 현상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 뇌의 전류 시스템에 잠시 버그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작동해야 할 컴퓨터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과부하로 멈추거나 오작동하는 것처럼 뇌의 신경망에서도 유사한 전기적 교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뇌에서 이러한 전기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뇌전증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신경학적 증후군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증상, 그리고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해결책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전증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뇌전증은 유전병인가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뇌전증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뇌전증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이자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사회적 낙인을 안겨주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체 뇌전증 환자 중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특정 유전자의 결함이나 특정 유전 질환과 관련이 있는 극히 일부의 희귀한 사례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유전성 뇌전증은 전체 뇌전증 발생의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전증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뇌졸중이나 뇌출혈처럼 뇌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뇌혈관 질환이 뇌전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전기적 활동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낙상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도 뇌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 부위의 충격은 뇌 조직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발작 역치를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뇌 속의 종양이나 뇌염, 수막염과 같은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 역시 뇌전증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뇌 조직을 자극하거나 파괴하여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노화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60대 이후 뇌전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층에서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뇌 손상이 뇌전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특정 약물의 부작용, 그리고 심각한 수면 부족 등도 뇌전증 발작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전증은 특정 유전자에 의해 대물림되는 운명적인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후천적 요인에 의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신경계 질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뇌전증이 개인의 잘못이나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불필요한 죄책감과 사회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오해는 이것입니다. 뇌전증은 평생 낫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이 오해는 뇌전증 환자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편견입니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뇌전증 치료에 있어 혁명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더 이상 뇌전증은 과거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현재 사용되는 다양한 항경련제는 뇌 속의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을 안정화시키고 발작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전체 뇌전증 환자의 약 70% 이상은 발작이 잘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약물 복용을 통해 발작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현저히 줄여서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작 조절이 잘 되는 환자들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수면 부족이나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와 같은 발작 유발 요인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거의 문제없이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업, 직장생활, 사회활동 등 모든 면에서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발작이 완전히 사라져 일정 기간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에 성공하기도 하며, 특히 소아 뇌전증의 경우 성장과 함께 뇌 기능이 안정화되면서 완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약물 치료로도 발작 조절이 어려운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을 유발하는 특정 뇌 부위를 제거하거나 전기적 활성을 조절하는 수술을 통해 발작을 현저히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주신경 자극술, 케톤 생성 식단과 같은 다양한 비약물 치료법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 자극술은 목 부위에 전기 자극 장치를 삽입하여 미주신경을 통해 뇌의 전기적 활동을 조절하는 방식이며, 케톤 생성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여 뇌의 에너지원을 변화시켜 발작을 줄이는 치료법입니다. 이렇듯 뇌전증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에 가깝습니다. 마치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꾸준한 약물 복용과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은 뇌전증 환자들이 질환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전증이 대중에게 더 위험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발작이 예고 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온다는 점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발작은 환자 본인에게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황스러움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이나 높은 곳에서 작업 중일 때 발작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작이 완전히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뇌전증 환자들은 발작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지럼, 심장 두근거림, 특정 부위의 저림, 이상한 냄새나 맛, 갑작스러운 불안감, 공포감, 특정 시야 변화 섬광, 시야 흐려짐과 같은 전조 증상, 즉 조짐오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짐은 발작이 시작되기 몇 초에서 몇 분 전 나타나는 일시적인 감각 변화나 심리적 변화를 말하며 환자 스스로 발작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조짐을 느끼면 즉시 운전을 멈추거나 앉거나 눕는 등 안전한 자세를 취하여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미리 인지하고 자신만의 대처법을 마련하는 것은 뇌전증 치료와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 교육을 통해 자신의 발작 조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작 시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자신의 조짐을 인지하고 기록하도록 돕고 이에 따른 맞춤형 대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뇌전증 환자를 마주했을 때의 대처법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기 쉽지만 올바른 응급 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작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발작 중에 환자의 몸을 억지로 붙잡거나 누르려 하는 행동은 오히려 환자의 뼈나 근육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골절이나 탈구와 같은 손상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발작 중인 환자의 입에 숟가락, 손가락, 수건, 물건 등을 넣으려는 시도는 환자의 기도를 막아 질식을 유발하거나 치아 손상, 구강 내 상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발작 중에는 혀를 깨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는 대부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입안에 무언가를 넣는 행위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응급 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 주변에 날카롭거나 뜨거운 물건, 단단한 가구 등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 환자가 발작 중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옷이나 베개를 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환자의 옷깃이나 넥타이, 벨트 등을 느슨하게 풀어주어 호흡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는 특히 경련시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는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 환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돕습니다. 발작 중에는 침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구토를 할 수 있는데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이러한 분비물이나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발작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뇌전증 발작은 수분 이내에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발작이 끝난 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다음 발작이 연이어 시작되는 경우 연속 발작, 뇌전증 중첩증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의료진의 신속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응급의료 처치가 필요하며 지체될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작이 멈춘 후에는
환자가 혼란스러워하거나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조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침착하게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 방문을 돕거나 환자가 평소 지니고 다니는 의료, 정보 카드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뇌전증 환자 수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인구 100명 중 1명은 뇌전증을 앓고 있거나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발작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뇌전증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병 자체의 고통보다 사회적 시선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자신의 병을 숨기고 고립된 삶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뇌전증 환자들이 학업, 직업 선택, 결혼, 사회활동 등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겪게 만들며 이는 환자들의 자존감을 저해하고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견이야말로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뇌전증은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나이에나 찾아올 수 있는 보편적인 질환입니다. 심지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에게도 갑작스럽게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전증은 정확한 정보와 의학적인 치료, 그리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입니다. 고흐와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도 뇌전증을 앓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병으로 인해 좌절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꽃피우며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뇌전증은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뇌전증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버리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건강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과 사회적 통합은 이해와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뇌전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뇌전증에 대한 편견을 깨고 올바른 정보와 따뜻한 시선으로 환자들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공감은 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희망이자 힘이 될 것입니다. 뇌전증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뇌전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든 뇌전증 환자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